형 아스날 골. 오 아스날! 외대고르 와. 아니 존나 웃기네. 거짓말인 줄 알고 이게 수빈이가 페이크 친줄 알았어. 아까 내가 주원이 한번 낚았거든. 잖아. 와. 시간이 꽤 많이 남았다. 네, 우리 많이 볼 수 있어. 이게 딱 45분 텀이에요. 그러니까 전반 이게 물리게. 아 PK다 이거. 아니야? 와 나는 그냥 무조건 PK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PK야. 개 CPK인데요? 이거를 아니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그냥 가. 이거 VAR 안 이렇게- 봐요? 본다. 그래 봐야지. 이거 PK야. 네가 V1에서 얘기한 거야. 이거 나 다시 봐. 아까 정지시키고 기다렸어야지 콜을. 이거 PK야. 그리고 왜 그럼.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알아요? 아니구나. 네, 미안합니다. 아니구나 이거 하려고요? 의도한 건가요? 네, 입버릇인가 봐 어. 이게. 그냥 골. 이건 골. 저거는 그래도 잘 차. 사실 잘 차야지. 박스 안에서 그래 가운데. 이 태클은 외대고르가 마지막까지 좀 참았어야 되는 건데. 좋아요? 오. 좋아요! 폴김님 슈퍼채팅 5,800원. 막았다. 이건 막은 게 아니라 못 넣은 거야. 저건 대야가 존나 잘한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거는 골만 안에 옵사이드였겠다? 네, 옵사이드였겠네. 아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 경기고요. 빅매치 맨유 아스날의 경기.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보시려고 새벽잠을 좀 설쳤을 것 같은데 경기 스코어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전반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일단 캐릭 감독, 임시 감독의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네. 2승 1무를 일단 마쳤고 네. 전반전에 사실 처음에 아스날이 되게 분위기를 잘 잡았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캐릭 체제이긴 하지만 랑닉이 일단 영국에 와 있고 분명 랑닉에게 어느 정도 입김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얘기를 뭔가는 안 해줬을 리는 없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위에 앉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4-3-3의 운영보다는 4-2-2-2로 언제든 변하기 쉬운 4-2-3-1의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체계에서는 빌드업을 조금 더 어려워했었던 맨유였어요. 뭐 이거 4-2-3-1의 이유는 사실 마티치가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때문에 쓸만한 미드필드 자원이 부족해서 4-2-3-1을 썼다고도 볼 수 있지만 네. 또 해석의 여지가 있죠. 랑닉이 와서 어느 정도는 4-2-2-2의 변화가 용이한 4-2-3-1이 됐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체제에서 지금 맨유가 확실히 빌드업을 좀 어려워했고 아스날이 초반에 강한 압박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정말 많이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얻어낸 코너킥 상황에서 스미스로의 골이 나왔죠. 근데 그 골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애킨슨의 저는 운영 미스라고 보거든요. 애킨스는 저희가 지금 토트넘 경기를 보느라 후반부를 봤잖아요. 저랑 종윤 형은 이제 후반전부터 봤으니까. 네, 덕현이랑 같이 해서 봤는데 이제 PK 장면이 있었죠. 네. 누가 봐도 우리가 지금 이영말리 떨어진 TV 모니터로 봐도 보자마자 PK였어요. 근데 그쵸. 애킨스는 이영말리가 아니라 저랑 수빈이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더 가까웠을 수도 있어요. 진짜 존나 딱 보자마자 자 넘어지니까 근데 그 첫 번째 골 장면을 제가 아까 다시 보기로 봤는데 진짜 그만해야 돼. 제가 이 사람은 욕을 하고 뭐 X끼다 뭐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해야 돼요. 이 정도면 본인의 업무를 아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좀 진짜 그런 맞아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어쨌든 배정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관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왜 계속 쓰는지 그리고 이런 빅매치에 왜 하필 또 넣는지가 이제 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어쨌든 본인의 직무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제대로. 그렇죠. VAR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정확한 판단과 오심을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과 기계를 도입을 했다지만 네. 눈앞에서 보이는 태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지랄을 하는 게 이거는 진짜 애킨슨이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 경기 운영을 잘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 스미스로 골 장면도 휘슬 부는 타이밍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휘슬 분 게 사실 경기 중단을 위해서 이제 휘슬을 분 건데 그게 VAR을 생각해서 일단 인플레이가 끝까지 진행될 때까지는 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VAR의 이야기를 들어서 VAR로 상황을 전개하면 됐던 장면이었어요. 아니면 키퍼가 쓰러져 있는 게 좀 위험하다 싶었으면 그냥 키퍼가 쓰러지자마자 바로 경기를 중단해서 그치. 논란의 여지를 줄였어야 되는데 키퍼니까. 근데 스미스로가 골 슈팅 찰 수 있는 상황까지 다 본 다음에 그제서야 보고 갑자기 경기를 중단하는 선택을 한 건 문제가 있었고 근데 경기 중 중계에서도 리플레이를 통해서 휘슬이 언제 보였는지 타이밍을 계속 잡아줬어요. 근데 보니까 스미스로가 슛을 차고 제가 볼 땐 골라인에 넘어간 다음에 애킨슨 주심이 뒤늦게 경기를 중단한 것 같아요. 다행히 그러면 골이 들어간 지점까지는 인플레이 상황이니까 VAR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상황을 체크했는데
프레드와 데헤아 간에 그냥 동료들끼리의 충돌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서 그냥 스미스로우의 선제골로 이어졌죠. 예. 문제는 그 다음인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실점한 이후로 압박을 많이 하니까 아스날이 이 압박에 대해서 조금 흔들림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시즌 아스날의 이제 문제는 역시 압박을 받았을 때 빌드업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가진다는 점인데 맞아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압박을 하면서도 좋았던 부분이 좌우에서 나왔거든요. 왼쪽은 숫자를 많이 두면서 산초가 연계를 잘해줬고 최전방 공격수인 호날두가 또 왼쪽으로 빠져주면서 왼쪽에 수적 우위가 나왔고 산초가 연계를 잘해주니까 이 빌드업에는 사실 약점이 있는 텔레스가 좀 더 침투를 집중하면서 텔레스가 침투를 다양하게 가져가서 왼쪽에서 호날두도 수적 우위에 도움을 주고 그럴 때 발생되는 공간으로 텔레스는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제이든 산초도 빌드업에서 좋은 역량을 보이면서 왼쪽은 확실히 볼이 잘 순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비사카가 물론 부상 때문에 빠진 거지만 달롯이 나왔죠? 달롯이 나왔죠. 달롯 나오니까 이제 오른쪽이 그래. 볼만해요. 괜찮았다고 다들 하던데. 네. 달롯이 이 맨유가 왼쪽 위주로 숫자가 많으니까 아스날이 쏠리면 그때 오른쪽을 정말 빠르게 오버래핑을 해서 전환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일단 공간을 잘 확보하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롯도 몸이 올라오니까 달롯이 전진 패스를 뿌려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전진 패스를 뿌려줬어요. 그래서 부페 레시포드 라인이 좀 절묘하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중요할 때 오른쪽 풀백에 있는 디오고 달로가 전진 패스를 뿌려줬기 때문에 아마 그 타이밍에 완비사카가 있었으면 패스 미스가 나왔거나 패스 타이밍을 놓쳐서 또 오른쪽 전개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레시포드랑 같이 죽었을 거예요. 맞아요. 비사카 나왔으면. 그러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도 소용이 없었겠죠. 네. 소득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달로 효과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 왼쪽에서의 수적 우위를 만드는 이선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잘 통하면서 맨유가 흐름을 가져왔고 아스날은 맨유 압박에 실수를 범했는데 3선 라인에 확실히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뭐 엘네니는 굳이 이제 따지자면 경기 감각이 좀 떨어졌을 수 있다. 이걸 이거 우리가 따로 음. 빼서 아마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겠지만 내가 지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반전에 아니 그러니까 선발 라인업을 꾸린 이유가 나름 있겠죠. 이거는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로콘과의 컨디션이 안 그쵸.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트레이닝에서 엘레니가 뭐 도드라지 모습을 보여줬다거나 혹은 맨유전에 이집트 대걸레가 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를 생각을 했었을 수 있다거나 네. 여러 가지 난 선발 라인업에 넣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칩니다. 근데 봤을 때 안 좋으면 빠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아르테타가 좀 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할 만한 교체 카드를 제 타이밍에 쓴 적이 좀 많아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괜찮나 싶었는데 합타임 이후에 왜 중원 라인의 변동을 안 줬는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지금은 어려워요. 일단은. 어찌 보면 어제 첼시 투엘이랑 좀 비교되죠? 음. 투엘은 안 좋자마자 바로 빼고 오히려 수비수 넣으면서 이게 아예 변화를 시도를 그렇죠. 했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아르테타는 좀 변화에 미온적이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리고 찰로바를 올렸으니까. 그쵸. 저는 근데 엘네니보다 문제가 파티 파티야. 같아요. 이 턴오버가 너무 많아. 파티는 계속 경기를 뛰었잖아요. 자, 파티 얘기 우리가 접어두고 뒤에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예 있었다. 다른 영상으로 내가 욕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장전을 좀 하시는. 아, 왜냐하면 음. 네. 이 삼선에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빌드업에 미스가 많았고 네. 저는 이제 아스날의 문제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팀전에는 왼쪽 풀백의 누노 타바레스가 보통 잡을 만한 팀 만날 때는 그냥 윙처럼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압박 강도가 심하고 어느 정도 맞부딪힘이 있는 이른바 강팀 간의 경기에서는 누노 타바레스가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면 왼쪽 윙에 있는 스미스로우가 중앙으로 못 들어와요. 네. 누노가 못 올라오니까 스미스로우가 어쩔 수 없이 폭을 제공해야 되니까 왼쪽에 넓은 공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빌드업에서 꼭 아스날은 스미스로우를 거쳐가야 되는데 무조건 필요합니다. 근데 스미스로우가 왼쪽 넓은 공간에 고립되어 있으니까 상대가 막기도 쉬워지고 빌드업 시에 로우를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스날은 3선의 문제점 첫 번째. 두 번째는 강팀전에 드러나는 누노 타바레스가 전진을 못하면서 발생하는 스미스로우의 고립 현상. 이 두 가지 때문에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책을 아예 찾지 못하더라고요. 최근에 몇 경기에서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스미스로우가 비교적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한창 좋았을 때보다. 네. 근데 그거는 나는 누누가 쭉 출장하는데 연관관계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티어니가 있을 때 지금 티어니는 복귀가 됐거든요. 요거는 내가 보기엔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사실 빌드업을 구축을 하면 좋겠지만 오른쪽에
라카제트를 안 쓰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을 최근에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웨데고르가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폼이 좋았던 라카제트가 이렇게 선발이 밀릴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볼 법은 한 것 같아요. 뭐 웨데가르 오늘 골을 넣고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페널티킥 하나 PK를 줬거든요. 내줬고. 그렇죠. 그러면 퉁이야. 프레드가 사실 전반에 되게 못했어요. 패스 미스도 많이 범하고 아스날이 압박을 할 때 되게 흔들렸는데 대하랑 충돌했을 때 수비 그때도. 쪽에서의 맞아. 문제도 있었다고. 원인 제공도 했죠. 네. 근데 골로 어느 정도 세탁한 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호나이두도 사실 전반전에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면서 되게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중거리 슛 때리다가 좀 어이없이 빗나가고 그 전반 막판에 바이시클 킥하고 그랬거든요. 약간 저는 조재진 바이시클 킥이 생각났어요. 그건 사실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할 때 레시포드의 패스를 받아서 호나이두가 골을 넣으면서 후반전에 맨유가 또 리드를 점했죠. 네. 이러면서 후반전은 맨유가 리드를 했는데 후반전 흐름은 양 팀 다 개선되어야 할 요소들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맨유는 확실히 랑닉 감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면 좀 더 압박의 체계가 잡혀야 된다. 지금 이 경기에서 드러났던 맨유의 문제점은 수비할 때 약간 4-4-2에 가깝게 혹은 4-5-1에 가깝게 서는데 선수들이 아직 간격이 잘 조정되지 않으니까 좌우측 공간을 좀 쉽게 내준다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선수들이 쏠리면 반대쪽의 윙은 반대쪽에 비어있는 측면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서 내려와줘야 돼요. 압박을 할 때는 이른바 그 니은자에 가깝게 선수들이 서서 미드필드가 반대쪽은 커버를 해야 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아직 좀 덜합니다. 그리고 간격의 문제 때문에 맨유의 실점 장면 때 나왔던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가 벌어지는 상황들. 아스날이 두 번째 실점하고 바로 3-2-5 형태로 또 공격으로 올라가니까 맨유가 이제 그쪽으로 좀 밀려나다가 수비하고 미드필드가 벌어지면서 웨데고르한테 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맨유는 역시 아직은 좀 더 팀의 체계가 잡혀야 된다. 랑닉 부임 이후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걸 보여줬고 아스날은 이제 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3선의 수비력도 수비 사이가 벌어졌을 때 3선의 커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2선이 불필요하게 내려오다가 이번에 프레드에게 웨데고르가 태클을 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준 것처럼 센터백 사이사이 공간에 대한 커버가 좀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후반전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아스날 경기 중계 이번 시즌에 저희가 했잖아요. 그쵸. 후반전에 봤을 때 이 쭉 여태까지 흐름이랑 달랐던 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안 좋았던 거 보였던 게 있나요? 그러니까 라카제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차이가 저는 오늘도 조금 있었다고 보거든요. 내가 보기엔 타이밍이 애매했어. 그러니까 저는 타이밍보다 그러니까 그 아르테타가 교체를 넣은 게 싹하놓고 라카제트 넣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건 좋아요. 저는 이건 좋게 봤어요. 왜냐면은 그때가 딱 승부수를 던질 타이밍이라고 본 것 같아요. 타이밍이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실점 타이밍이 그치.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 그때 하필 딱 뭐 골을 먹혔으니까. 이제 그러면 맨유도 경기를 대하는 스탠스가 달라지죠. 달라지죠. 어. 앞서가다 보니까 이제 경기 완전 막판 가서는 그냥 넓게 쓰고 뒤에서 돌리고 사이드 라인에 시간 보내고 이런 스탠스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이거 급한 건 아스날이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2대2 상황에서 팽팽한 가운데 이 둘이 들어갔으면 저는 오히려 아스날 쪽의 분위기를 잡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실점 나오는 타이밍이 저는 너무 안 좋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역시 고민은 해결사죠. 오바메양이 이번에도 보여준 아쉬운 안 돼요. 그쵸. 안 돼. 뭐 이제 옵사이드 아마 옵사이드이긴 옵사이드였을 거예요. 했겠지만 그냥 다 나가. 가봉맨도 가봉으로 가고 네. 은케티아는 그냥 어디 딴 데 가세요. 어디 그 왕만방한테 가. 왕봉방? 급해. 비에이라. 비에이라 형님. 왕만방한테 가고 네. 다 나가. 네. 딴 애 그냥 써야 돼. 예. 라카제트 써. 왜 안 써? 왜 안 쓰는 거야? 왜 안 안 쓰는 쓸까?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써야 돼. 왜냐면 이번처럼 왼쪽에 스미스로 고립될 때 그러면 중앙으로 좀 넓게 움직이면서 그래. 이음새 역할을 새롭게 해줄 라카제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라카제트랑 웨데고르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으면 맨유 수비 라인이 엄청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봐요. 스미스로 고립되니까 전하나 이제 길이 없어지잖아요. 예. 라카제트를 좀 추가로 써서라도 좀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고. 나가면 돼. 음. 예, 빠져. 그냥 지금 네이션스컵 가서 준비해. 차라리 아니, 벤치 멤버에 어차피 들지 나갈 않게 거예요. 일찍 출국해. 네. 아예- 일찍 출국해서 아예 벤치 멤버에 들지도 않게 가본 국대 기준으로 못 만들어. 여기서 박싱데이 어렵게 하면 거기 가서 제대로 활약을 못 하거든요. 지금 나가. 지금 가서 네이션스컵 준비하면 됩니다. 네. 나가세요. 어쨌든 뭐 더 마무리할 거 있나요? 이제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해결사의 문제들. 네,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봉맨 네이션스컵 지금부터 준비해라.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